윤 대통령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며 걱정된다고도 했습니다. 또 청년층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는데 지지층을 향해 결집을 호소하기 위한 발언들로 보입니다. 이어서 강희연 기자입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 접견 후 낸 입장문에서 설 명절을 차디찬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별말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건강을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며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었는데 걱정된다고 했던 겁니다. 윤 대통령이 옥중서신에서 김 여사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JTBC에 김건희 여사 접견과 관련해 아직은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야당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걸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낸 입장문에서 청년들, 미래 세대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고 한 겁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통해 2030 남성들이 새로운 지지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메시지에서도 여러 차례 청년층을 특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연휴 직후엔 여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 접견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진 만큼 여론전도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정치인을 끌어내려 시도라도 한 적이 있었냐고 주장을 했지만 이걸 반박할 내란 사태 관련자들이 다음 주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특히 대통령에게서 이번에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증인으로 나섭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전화를 분 단위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하자 정치인 체포 명단을 한 명 한 명 불렀다고도 했습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다음 달 4일 5차 변론에 홍 전 차장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날은 여인형 사령관도 증언대에 서게 됩니다. 앞서 방첩사 내부에서도 여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직접 명단을 불러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각각 4일과 6일에 출석하는 이진우, 곽종근 전 사령관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두 차례의 변론 기일이 윤 대통령 지시의 실체를 드러낼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설 연휴에 이렇게 많은 눈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리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특히 서울은 최근 30년간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설 연휴로 기록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이유가 뭔지 이한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폭설에 시장 지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까지 등장했던 지난해 11월 폭설. 이번 설 연휴 동안 내린 눈은 당시 수도권을 덮친 폭설과 비슷한 이유로 발생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따뜻한 서해 바다와 만나면서 거대한 눈구름이 발달했습니다. 바다가 따뜻하면 그만큼 수증기가 많이 생기고 차가운 공기를 만나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많은 눈이 내리게 됩니다. 지난 여름 폭염의 영향으로 서해 바다는 어느 때보다 수온이 높고 대기 상층 1.5km 지점 간의 온도차는 20도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 지역까지도 최대 1m에 달하는 폭설이 내린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반도 상층부에는 차가운 저기압이 들어와 있는데 양쪽에는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압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좁은 골짜기에 갇혀 오랫동안 눈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눈이 잦아든 뒤에는 곧바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가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모레는 영하 9도까지 내려갑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잦아들어 주말에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정치권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구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힘을 모아 마지막 고비를 넘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후 첫 공식 메시지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며 독재,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보수 진영이 결집해 당 지지율이 접전으로 돌아선 데 이어 보수 주자들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일부 조사 결과가 나오자 긴장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독주에 대한 견제와 비호감 여론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다만 당 차원에선 아직 선거에 대해 언급하는 건 피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지지율이 상승한 데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극렬 지지층이 결집한 영향이 있는 만큼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지지율을 유지하려면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조기 대선이 있든 없든 중도층을 흡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힘이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일정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3월 31일이면 만 40세로 대선 출마길이 열리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15명 규모의 특보단을 꾸리는 등 조기 대선 채비에 나섰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